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워서 뭘 할 거냐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보도록 합시다. 힘은 무엇이냐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힘이 작게 되면 물체의 모양이 변화가 적겠죠. 즉 물체의 피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힘은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화시키는데 힘이 적게 작용하면 이것들이 다 적게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체의 모양이 안 변하게 하려면 힘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이 작아야 물체의 모양이 작습니다. 즉 물체의 피해가 작다는 얘기죠. 자,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이제 물체와 충돌할 때 받는 충격 혹은 충격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무언가 충돌할 때 받는 게 바로 우리가 충격량에서 배웠던 F, F 힘, 즉 충격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즉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충격량은 I는 즉 F 곱하기 T입니다. 그래서 힘,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시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충격량이 일정할 때, 즉 I 값이 일정합니다. 자, 일정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F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T를 늘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충격량이 일정할 때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뭐가 감소하냐면, 물체가 받는 힘, 충격력인 F가 감소합니다. 이 문장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죠.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즉 I가 일정할 때 F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T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충격량 I가 10N 곱하기 S로 일정합니다. 됐나요? 10N 곱하기 S로 일정해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T가 1초라면 F는 몇이어야 돼요? 결국엔 1 곱하기 F가 10이 나와야 되니까 이 F는 10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0N 곱하기 세크 S가 똑같습니다. 자, 10N 곱하기 S일 때 T가 10초라면 F는 몇이에요? 이거 곱하기 F가 1이 나와야겠죠. 아니, 10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F는 몇이어야 되냐면 1N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은 자, 1번 경우와 2번 경우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이 힘을 받는 시간이 짧은 1번 경우가 훨씬 더 이 F가 크죠. 자, 그러니까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1N밖에 안 되니까 충격이 굉장히 작아요. 결국에는 충격이 크다는 얘기는 물체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고 충격이 작다는 얘기는 물체의 피해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분해야 돼요. 충격과 충격량 다릅니다. 알겠죠? 물체가 충돌을 받을 때, 물체가 충돌할 때 충격을 받은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하고 그때 받은 힘을 우리가 충격 혹은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이 충격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줬죠. 됐나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물체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물체가 받는 충격 혹은 충격력이 감소해가지고 물체의 피해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위에서 배웠던 거 이용해가지고 이 두 경우가 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접시 위에 떨어진 달걀이랑 방석 위에 떨어진 달걀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달걀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같죠.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하나는 접시에, 하나는 방석에. 그런데 접시에 떨어뜨린 경우에는 깨졌지만 방석에 떨어뜨린 경우에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어때요? 두 개가 같습니다. 왜냐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그리고 같은 달걀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똑같을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가 편하게 자유낙하처럼 생각을 하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량은 이 계란의 질량은 m,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도를 v라고 하면 m 곱하기 v로 두 달걀의 운동량이 똑같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바닥에 충돌하면 이 계란이 바닥을 뚫고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지하게 됩니다. 그럼 바닥에 띵 충돌한 후에 정지를 합니다. 정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운동량도 0이에요. 자, 그러면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자, 이 접시에 떨어진 달걀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mv 곱하기 mv 마이너스 제로일 거고, 그 다음에 방석에 떨어진 것도 mv 마이너스 제로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죠? 그렇죠. 충격량이에요. 됐나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달걀은 뭐가 같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받은, 즉 바닥에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죠. 충격량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물체에 힘을 적게 주려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길게 늘려줘야지 힘이 감소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접시에 떨어진 달걀은 충돌할 때 바닥에 닿는 순간이 굉장히 짧겠죠. 그래서 충격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충격이 커지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겠죠. 바닥에 닿는 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힘이 커지는 거예요. 즉, 이 계란이 받은 힘이 커집니다. 충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피해가 커서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석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되냐면 방석이 푹신하죠. 그러니까 방석이 얘를 받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충돌할 때 그 충돌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충돌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이 작아져서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와 똑같아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래쪽에 해당하겠죠? 충격을 받는 시간이 바닥이 이제 이 방석이 푹신해가지고 길어져요. 그러니까 F는 작아져야겠죠. 왜냐하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일정한데 접시에 떨어진 경우에는 얘가 이 충돌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즉 충격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커지는 거고,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충돌할 때 방석이 들어가면서 이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 말이 뭐냐면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일정한데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충격은 작아지는 거예요. 됐죠? 요게 이 경우고 이게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여기는 접시에 떨어진 달걀이 있고 오른쪽에는 방석에 떨어진 달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시간 힘 그래프에 선생님 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충격량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접시에 떨어진 것과 방석에 떨어진 것은 충격량이 같습니다. 즉 S1의 면적과 그 다음에 S2의 면적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충격량은 같은데 이 S1을 보게 되면 어때요? 충돌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큰 힘을 받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방석이 푹신하고 방석이 들어가면서 이 물체가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니까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때요? 힘은 작아지겠죠. 됐나요? 왜냐하면 이 면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짧아지면 당연히 여기가 증가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넓어지면 여기가 좀 줄어들어야겠죠. 얘보다는.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시간 힘 그래프에서 충격량은 이 그래프의 면적을 의미하는데 이 두 경우에는 충격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S1의 면적과 S2의 면적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S1의 경우, 즉
이 접시에 떨어진 달걀의 경우,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충돌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달걀이 깨져요. 자, 그런데 방석에 떨어진 달걀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작은 힘을 받아가지고 이 물체가 깨지지 않고, 달걀이 깨지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동일한 충격량이 가해지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되면, 그렇죠, 길어지면 달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작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물체 모양이 덜 변하고, 이게 바로 피해가 줄어드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충격량은 흡수하는 게 아니라 뭘 흡수하는 거냐면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충돌 시 받는 힘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감소시켰어요?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을, 그렇죠, 이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줬죠. 볼게요. 자, 자동차 범퍼입니다. 자, 잘 찌그러져서 자동차가 충돌할 때 서서히 멈추어 사람이 받는 힘을 줄입니다. 서서히 길게 충돌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에어백, 사람이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이 받는 힘을 줄여주는데, 사람이 이 핸들이랑 빵 부딪히는데 에어백이 터지면서 방석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에어백이 안 터지는 경우에는 접시랑 똑같은 경우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줘가지고 사람이 받는 힘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요. 자동차가 충돌 시에 수축하면서 멈추는 시간을 길게 하여 사람이 받는 힘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오른쪽 갓길에 이렇게 뭔가 있습니다. 오른쪽 갓길에 특히 강원도에서 이 산맥을 넘어가서 다 언덕길에서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도로에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데, 자동차가 부딪힐 때 얘가 쪼그라들면서 수축하면서 멈추는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이 받는 힘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 번지 점프. 자,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남으로 사람이 받는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뛰어내리고 고무줄 길이가 다 다른 다음에 사람이 어때요? 천천히 내려가죠. 그래서 이 서서히 늘어남으로써 사람이 받는 힘을 줄이는 거예요. 느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뜀틀 착지 동작입니다.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 힘을 받는, 바닥에서 이제 사람 무릎이, 자,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이 힘을 줄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착지를 하게 되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사람이 받는 힘,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충격량이 일정할 때 이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즉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이는 걸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일정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감소한다. 이 문장 꼭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힘을 받는 시간을, 자, I는 일정한데 여기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니까 F가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두 경우에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냈고, 그래서 동일한 충격량이 가해지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물체에 이제 피해가 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걸 이용한 것들이 충격흡수 장치인데,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돌 시 받는 힘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줘서.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